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의 엔츠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10분 기업 소개 유니티를 10분 기업 가지고 소개. 왔습니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아마 10분이 안 될 거예요. 10분이 넘을 텐데. 아니, 제목은 일단 10분. 네, 일단 10분. 네. 좀 언젠가는 10분짜리가 오겠죠. 그쵸. 어쨌든 유니티는 정말 많이 소개드렸는데 네. 또 보고 싶어 하실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어쨌든 압도적인 투표율로 네. 유니티가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네네. 한번 소프트하게 가보겠습니다. 일단 유니티란 어떤 기업인가 이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게임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게임 보시면 엔진을 됩니다. 만든다.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소스 코드 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고 뒤에 그래픽 같은 것도 다 이 유니티 앱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 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사실 압도적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22년 말 기준으로 꽤 최근 자료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체 게임 중에 유니티를 통해 제작된 게임이 50%입니다. 이게 모바일 아니고 그냥 PC 다 그냥 다 포함해서.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상위 1000개 모바일 게임 중에 72%가 유니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상위, 이게 정확히 매출 얼마나 상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매출 상위 VR 게임 중에 58%가 유니티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상위 100개 개발 스튜디오 중에서 94개가 유니티 엔진을 사용한다. 그리고 MAU가 28억 명. 그러니까 유니티 기반의 게임에. 맞습니다. 네. 유니티로 제작되거나 운영되는 이런 콘텐츠의 월간 소비자 수는 28억 명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펀더멘탈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사실상 게임 엔진은 유니티로 만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게임 엔진이었지만 점점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가상 환경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아까 디자인을 그러면은 실제랑 똑같은 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뭔가 뭐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만한 빌딩을 직접 세우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현실과 똑같은 물리 환경에서 직접 굳이 지어보지 않고도 이 가상에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지진 강도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백테스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죠. 네. 디지털 트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도시 건설 같은 경우, 그리고 시설 관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여러 산업에서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은.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트윈의 성장성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미미한, 제가 처음 유니티를 소개시켜 드릴 때만 해도 굉장히 미미한 부분에서 거의 게임과 비슷한 규모로 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충 어떤 기업인지는 알았으니까 네. 이제 부문별 실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유한타증권에서 유니티의 자료가 나와가지고 평소 같으면 제가 이걸 다 직접 만들잖아요. 네네.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서. 예,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굳이 만드나 이 유한타증권에서 가져왔고요. 크게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죠. 오퍼레이트 솔루션, 크리에이트 솔루션, 전략적 파트너십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4분기부터, 그러니까 이번 분기부터 그로우 솔루션이랑 크리에이트 솔루션으로 사업부를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저번에 드렸었는데 저 영상 있죠. 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오퍼레이트 솔루션은 아까 말한 게임, 그리고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디지털 트윈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됐는데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개편이 됐을 때는 이제 그로우 솔루션은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뭔가를 만들게 해주는 사업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게임이랑 디지털 트윈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로우 솔루션은 만드는 거보다 뭐 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가 이렇게 유니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어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수익화를 도와주는 광고 같은 거. 광고 같은 거를 도와줘가지고 그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뭐 돈을 벌게 해주는 사업부가 그로우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객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그러고 고객이 뭘 만들게 하는 게 크리에이트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안 돼요. 전체 영업이익.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전체 영업이익 그리고 각 사업부의 매출 추이 이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마저도 이제 4분기에 사업부가 개편이 돼가지고 쉽진 않다. 그래서
실적 추이는 쉽진 않지만 뭐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광고는 힘들고 디지털 트윈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게임은 이제 점점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니티 실적을 말할 때 그 어도비의 자료를 가지고 오거든요. 네네. 걔네가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어도비가 게임 전망을 매년 내놔요. 그래서 23년 전망이 0에서 5% 성장 성장이니까 사실상 그냥 비슷하네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하락은 멈췄구나. 음.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너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쵸. 기고 효과로. 그래서 23년은 그냥 갈무리하는 해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유니티 같은 경우에 23년에는 그냥 시장 따라서 왔다 갔다 출렁이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M&A 효과 네. 그리고 이 적자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얘네가 말한 에비타 흑자 전환 이게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해가면서 계속 테스트가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 흑자 다짐했었죠. 예, 올해 가이던스에. 에비타 흑자 전환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경영진이 그거보다 더 흑자를 내면 주가는 반응을 해주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기 매출액 추이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쪼개서 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상도 있고요. 10만 달러 고객도 이렇게 조금 내려가다가 확 뛴 거는 여기에 이제 인수합병. 인수합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수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게임이나 디지털 트윈 이쪽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유니티 있는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은 25%예요.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이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크네요. 예, 그래서 유니티 차이나도 건설을 했고 저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우리 차이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다분화돼 있다. 예, 이 장점이자 단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환율이 오를수록 얘네는 환손실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환율 영향이 없죠. 예, 환율 영향이 없기 때문에 환손실이 난다. 근데 뭐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업 이야기를 또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가 있군요. 예, 기업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기업이에요. 덴마크 베이스고 그 엣지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으로 모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아직 홈페이지가 있어서 궁금하신 분은 엣지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올 걸 그랬네요. 뭐 옛날에 그 저희 세대인데 서퍼님이랑 그 학교 컴퓨터 시간에 이제 점심 먹고 놀아라라는 플래시 게임 뭐 대충 기억이 날 것 같아요.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래시 게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홈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엣지 엔터테인먼트로 시작을 했을 때 어도비 플래시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게임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어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3D 쪽을 노리자. 그래서 3D 원래 게임 제작이 아니라 웹미디어 제작 툴이었어요. 그래서 웹미디어 제작 툴로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 유니티를 써보니까 이걸로 게임 만드는 게 훨씬 괜찮은데? 그러니까 원래 게임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했는데 유니티를 사용하니까 게임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네. 이렇게 해서 사명을 유니티로 변경하고 사실 우리는 게임 대중화를 위하여 이러면서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게임 제작 엔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예,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꼭 한 번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유니티를 하면은 다들 언리얼과 굉장히 비교를 하거든요. 많이 하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서로 막 싸우고 계세요. 뭐 유니티가 더 좋네, 언리얼이 더 좋네. 사실 이게 저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둘의 차이점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여기는 이제 C 언어 그리고 여기는 C++ 이게 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문과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게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진 않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흔히 아는 거는 유니티는 좀 더 소프트한 게임, 모바일 위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 위주다. 그리고 언리얼은 좀 더 MMORPG, 고사양 게임, 네, 고사양 PC 게임, 리니지 이런 거, 그리고 영화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 둘을 왜 제가 무의미하다라고 말을 했냐면 이건 이제 나이키에 상대한 닌텐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저희 어머니의 서재에 있었던 책이거든요. 네. 제가 엄마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 제목을 보고 너무나 흥미가 궁금한 생겼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흥미가 생긴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안 없네. 해봤는데 나이키의 상대는 아디다스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굉장히 했었는데 되게 신박했어요. 되게 어릴 때였는데 몇 살이었는지 정말 기억 안 나고 그래서 요즘도 이제 기업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랑 언리얼이랑 사실 저는 지금 이게 개화하는 시장에서 이 둘이 꼭 이 제로섬인가 지금 이 시장이 제로섬이 아니거든요. 그럼 제로섬이 시장이 있겠죠. 그럴 때는 굉장히 라이벌적인 건데 이 두 개는 같이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이제 좋은 그러니까 선의의 라이벌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시장이 그러니까 3D 시장 그리고 게임 시장 디지털 트윈 이런 게 지금 이제 막 엄청 커가고 있는 시기에서 언리얼이 유니티를 무너뜨릴 거다 혹은 유니티가 언리얼이 무너뜨릴 거다 저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둘이 같이 커갈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지금 뭐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하냐 그건 전혀 아니다. 그냥 그래. 유니티가 잘하는 기업이면은 흑자 전환 잘 하고 가이던스 잘 따라가고 꾸준히 성장을 해주는 기업이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의 지분을 뺏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시장이 서로의- 더 빠르게 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뒤에는 텐센트가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도 텐센트에 투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센트가 텐센트는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뿌리는 애들. 다 뿌리는 애들이어서 뭐 이 둘이 뭐 서로 뭐 지분 경쟁을 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 지네 살기도 바쁜 지금 시장에서 그런 일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시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광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타 재무를 한번 보면은 이것도 제가 좀 깊게 계속해서 실적 발표 때마다 재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상장을 하면서 쫙 자금 수혜를 받았죠. 네. 그래서 뭐 엄청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22년 말 기준으로 1.58빌리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엄청 떨어졌군요. 시가총액이 엄청 4분의 1 토막 나네. 4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래서 이제 주식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제 다 이제 스톡 베이스로 인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만 거의 5개의 기업이 인수가 됐습니다. 그 반지의 제왕 그래픽 만드는 메타 팀도 디지털. 메타도 인수를 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현금을 쓰지 않았다. 물론 조금 쓰긴 했습니다. 근데 유의미하게 쓰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뎁 같은 경우는 이자 발생 부채죠. 네. 뎁 같은 경우는 꾸준히 쭉쭉쭉 늘어나고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순부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원래는 순현금 상태였어요. 부채가 없었으니까. 부채가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거의 1.6빌리언 정도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21년에 이제 네, 순부채 상태로 돌아갔고 22년에는 거의 1.1빌리언 정도의 순부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 같은 경우도 22년에 많이 떨어졌지만 둔화됐네. 사실 작년장 봤을 때 25% 성장이면 뭐 나쁘진 않다. 하지만 이제 매출 규모가 아직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안주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더 쭉쭉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캐시 그 현금 흐름.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네.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고 에비타 같은 경우도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으나 23년에는 이제 이게 300밀리언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년에는 300밀리언, 24년에는 1빌리언 이렇게 가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이제 넷대비 계속 쌓이겠지만 24년에 이제 1빌리언으로 네팅을 쳐가지고 다시 재무 안정성을 조금 끌어올려줘야겠죠. 그래서 천천히 이런 거는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니티를 간단하게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채널에 이제 유니티 보시면 실적 영상이 있습니다. 유니티가 굉장히 많이 네. 있기 때문에 10K 영상을 보시고 가장 최근 실적을 영상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이 있었죠. 그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네. 다음 기업은 또 하고 싶은 기업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없는데 투표? 투표를
할 거긴 하고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공격적이시잖아요. 공격적인 투자자다. 공격적인 투자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스를 당연히 좋아하시고 네. 하겠지만 저는 이걸 하면서 굉장히 저도 원래는 그로스를 많이 보니까 근데 저도 다양한 기업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섹터를 이렇게 가지고 올 테니까 왜냐면 투표를 올리면은 유니티랑 데니모 얘기밖에 안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섹터를 좀 같이 하자. 애초에 투표에 가치주만 올리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천천히 지금 초반이니까 네. 재밌는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채도 먹읍시다. 네네. 예. 좋습니다. 예. 어쨌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기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